안녕하세요. 회계로 이해하는 세상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진석 회계사입니다. 블로그 글과 함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여 실무진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해 보려고 한 유튜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화면에 보이는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무진분들을 위한 오픈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0명 정도의 실무진분들이 참여하셔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얻고 계십니다. 제 글에 문의사항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은 언제든 카톡방에 참여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 연락처는 다음과 같고 오픈 카톡방은 QR코드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제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를 설명하는 이진석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실무 비지배 지분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는 지분율을 항상 100%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드렸었는데 모든 회사들이 자회사의 지분을 100%를 다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대 주주가 있을 수도 있고 자회사가 상장사라면 소액 주주들이 굉장히 많겠죠. 이럴 때 100%가 아닐 때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블로그에 사례를 적어 놓았습니다. 투자회사가 P투자회사를 기타 주주들과 함께 설립했습니다. P투자회사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1,000원이며 투자회사는 7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P투자회사를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이런 상황일 때 연결재무제표에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자회사의 자본금이 1,000원인 상황입니다. 1,000원인 상황인데 지분율이 70%라면 제가 이제 700원을 투자를 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연결 조정 본계를 작성하게 되면 자본금을 차변으로 빼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속기업 투자 주식을 빼고 그러면 그 차이가 뭐 비싸게 샀으면 영업권, 싸게 샀으면 염가매수 차익 이렇게 된다고 저번에 설명드렸었는데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글은 100%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비지배 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저의 지분율만큼 자본을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로그에는 자본금 1000, 종속기업 투자 주식 700, 그 차이가 연가매수 차익 이렇게 해놨을 때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금 중 30%는 제가 아닌 비지배 지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글에서 지분율을 100%로 설명드렸지만 이번 사례는 지분율이 70%로 감소했습니다. 이 투자회사의 자본은 100% 기준이므로 투자회사가 보유한 지분율이 100% 미만이라면 그 차이만큼 비지배 지분으로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30%만큼은 내가 아닌 기타 주주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재무제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준서상 비지배 지분의 정의입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 중 지배기업의 직접이나 간접으로 귀속되지 않는 지분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위처럼 분개를 했을 때 위 분개가 틀렸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까? 그러면 아래처럼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본금 1,000원을 빼주고 종속기업 투자 주식 700원을 차감합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이제 비지배 지분입니다. 이 비지배 지분은 1,000원에 30%를 곱한 금액입니다. 정확히 300원이죠. 이렇게 한다면 설립 시에 어떠한 손익도 발생하지 않고 연결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이 되겠죠. 그렇다면 비지배 지분의 후속 측정은 어떻게 하냐? 비지배 지분도 지분법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종속회사의 자본이 변동하면 비지배 지분의 장부 금액 역시 그 자본 변동분만큼 반영을 해주어야 합니다. 최초 비지배 지분을 인식하고 나면 자회사의 자본 변동에 따라 비지배 지분율만큼 비지배 지분에 배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종속회사의 자본 변동에 각각의 항목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기손익 100 발생했고요. 해외사업 환산이익 200, 보험수리적 손익이 300 발생했습니다. 각 항목별로 30%씩 비지배 지분에 배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표와 같이 비지배 지분과 지배 지분에 배분되는 금액이 계산됩니다. 이럴 때 비지배 지분엔 180원, 지배 지분엔 420원이 배분되었습니다. 지배 지분은 제 겁니다. 제가 보유한 70%에 대한 지분입니다. 기말 비지배 지분 금액은 얼마일까요? 기초 금액이 300원이므로 180원을 가산한 480원이 기말 잔액에 남아 있어야겠죠. 자, 기초 금액 300원에 180원을 더한 금액 480원이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기말 P투자 회사의 순자산 장부 금액에 비지배 지분율을 곱하면 480원이 됩니다. 그러면 기초 순자산이 1000원이 있었고요. 당기 자본 변동을 전부 다 더하면 기말 순자산은 1600원일 것입니다. 이때 비지배 지분율 30%를 곱하면 480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계산 방법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맞습니다. 지분법 설명드릴 때 기말 장부 금액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비지배 지분은 지분법 회계 처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는 지분법은 내 거고 비지배 지분은 내 것이 아니고 다른 기타 주주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저의 연결 재무제표에 표시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상장사 감사 보고서를 확인하시면 대부분 비지배 지분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설명드렸던 것 같이 지배회사가 100%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이따가 같이 삼성전자 감사 보고서를 보면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부 거래 발생 시에 비지배 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내부 거래가 있었을 때 비지배 지분을 한 번에 검증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회사를 둔 회사는 자회사와의 내부 거래가 다양하게 존재하죠. 이번 글은 연결 실체 내 내부 거래가 존재할 때 비지배 지분의 조정 방법과 내부 거래 이후 비지배 지분 검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렇다면 비지배 지분이 존재할 때 자회사와의 내부 거래가 있다면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상향 거래인지 하향 거래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상향 거래가 뭐냐? 그러면 자회사에서 모회사에 판매하는 거래를 상향 거래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가 위로 올라갑니다. 자회사에서 모회사에 판매한 거죠. 이 거래를 상향 거래라고 합니다. 거래 방향이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향 거래는 모회사에서 자회사에 판매하는 거래입니다. 모회사에서 자회사에 하향으로 내려가고 있죠, 거래가. 그러면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부 거래 조정 시 비지배 지분은 상향 거래만 조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향 거래는 비지배 지분 조정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부 거래를 조정할 때 손익 왜곡이 어느 회사에 있냐, 손익 왜곡 주체가 어디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회사에서 모회사에 재고자산을 판매했고 미실현이익이 50원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회사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재무제표 상에는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자회사의 손익에 왜곡이 발생한 것인데요. 손익에 왜곡이 존재한다면 자회사의 순자산에 왜곡이 발생한 것이고 자회사의 순자산에 왜곡이 있다면 당연히 비지배 지분에도 뭔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비지배 지분에도 왜곡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실현 이익을 제거하면서 비지배 지분 역시 미실현 이익을 같이 제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향 거래는 이런 게 없을까요? 하향 거래는 모회사에서 자회사에 무언가를 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미실현 이익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근데 모회사의 자본이 왜곡된다고 해서 조정할 게 없겠죠. 왜냐하면 내 거를 조정을 하면 되는 거지
그 금액을 비지배 지분에 전가할 수는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하향 거래에서의 비지배 지분은 전혀 고려하실 필요가 없고 상향 거래에서의 비지배 지분을 항상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러면 거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향 유형 자산 내부 거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무회사는 자회사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엑셀을 보면서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회사 재무제표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회사는 현금 50원, 기계장치 50원, 자본금 100원이 있습니다. 무회사는 종속기업 투자주식 80원, 자본금 80원이 있습니다.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80%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자본은 100원이고 저는 그 80%인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80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부금액 50원짜리 기계장치를 100원에 처분했을 때의 회계 처리를 작성해보면 기계장치 50원, 미수금 100원, 그러면 그 차이인 처분이익 50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회사에서의 회계 처리는 기계장치 100원, 미지급금 100원이 생겼겠죠. 이렇게 됐을 때 추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자회사의 잔여 내용 연수는 5년, 모회사는 기계장치 취득 시 중고자산이므로 자회사의 잔여 내용 연수만큼 상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X1년 12월 31일, X2년 12월 31일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보세요. 그러면 X1년 내부거래 재고분계를 작성을 해보면 처분이익을 바로 제거를 해야겠죠. 처분이익 50원 제거하고 과대 계상되어 있는 기계장치 50원을 제거를 합니다. 이때 처분이익은 상향 미실현 이익을 제거한 거잖아요. 이 50원에 대해서 비지배 지분도 같이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지배 지분 10원을 차감해주고 이익잉여금 10원을 늘려줍니다. 왜 이익잉여금 10원을 늘려줄까요? 이 처분이익은 재무상태표 계정으로는 이익잉여금 계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익잉여금을 처음에는 50원을 차감을 했다가 비지배 지분을 조정하면서 다시 이익잉여금 10원을 늘려주는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 계정으로 비지배 지분 10원을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X2년이 되었습니다. X2년이 되었을 때 이익잉여금 50원, (1번) 회계 처리가 X2년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처분이익은 이익잉여금으로 그대로 대체가 되었고 기계장치는 1년 감가상각이 되어서 기계장치 40원, 감가상각비 10원으로 회계 처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비지배 지분은 어떻게 조정이 되어야 될까요? 자, X2년의 미실현이익은 얼마일까요? 40원이죠. X2년의 미실현이익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초 미실현이익은 50원이죠. 근데 X2년에 실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10원만큼 실현이 됐으니까 X2년의 미실현이익 잔액은 40원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비지배 지분을 조정할 때도 잔액 40원의 20%인 8원을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8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문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연결정산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X1년 연결정산표를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모회사 재무제표와 자회사 재무제표를 이렇게 작성되었습니다.
자회사는 처음에 현금 50원이 있었고 미수금 100원, 자본금 100원,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이익이 50원 발생했으니까 이익잉여금이 5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모회사는 자회사로부터 100원의 기계장치를 사왔으니까 100원이 발생했고요. 종속기업 투자주식과 자본금은 기초에 있었고 자회사에 지급할 미지급금이 단기에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100원이 아직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본 상계를 먼저 해볼 텐데 제가 보유한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전부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취득 당시에 존재했던 자본금을 전부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저는 자회사의 지분을 80%를 들고 있고 20%는 비지배 지분이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00원의 20%인 20원만큼을 비지배 지분으로 분류를 해주는 것입니다. 투자자본 상계까지 마쳤고 자회사의 자본 증가분이 있습니다. 그 자본 증가분은 모회사에 처분할 때 처분이익 50원이 발생했잖아요. 50원의 20%만큼을 비지배 지분에 반영해주는 회계 처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배부한 금액까지 비지배 지분 조정으로 반영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실현 이익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미실현 이익에 대한 처분이익 50원을 조정을 해주죠. 원래 저희가 알던 그대로 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처분이익 50원, 기계장치 50원 이렇게 조정을 하고 이제 비지배 지분에 대한 미실현 이익을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처분이익 50원에 대한 20%인 10원을 비지배 지분과 이익잉여금으로 배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부 거래를 이렇게 반영을 해주면은 최종 연결 재무상태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일 때 비지배 지분을 한 번에 검증하는 방법을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비지배 지분 검증. 자회사 순자산. 자회사의 현재 순자산은 얼마죠? 150원입니다. 미실현이익 잔액. 미실현이익 잔액은 마이너스 50원입니다. 합계 비지배 지분율을 조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투비 비지배 지분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as is, 현재의 장부 금액과 비교를 마지막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검증이 완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X1년 비지배 지분 검증을 소개드렸고 X2년까지 하고 오늘 강의 마쳐보겠습니다. 자, X2년입니다. X1년이랑 달라진 게 뭔지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기계장치가 원래 100원이었다가 잔여 내용연수가 5년이었잖아요. 그래서 기계장치 장부 금액이 80원으로 감소했고 그 감가상각비만큼 이익잉여금 마이너스 20원이 발생했습니다. 자회사 재무상태표는 똑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순 합계를 하면 이렇게 되고 투자자본 상계는 똑같죠. 비지배 지분 역시 자회사의 상향 거래 이후 이익잉여금 증감이 없으므로 비지배 지분 조정은 똑같습니다. 이익잉여금 마이너스 10원, 비지배 지분 10원입니다. 그러면 X2년도는 비지배 지분 미실현 이익 조정만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이후 자본 증가분은 자본 증가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미실현 이익, X1년도에 조정했던 처분이익이 이익잉여금의 마이너스 50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장치는 처음에 50원이 감소했다가 그 금액이 감가상각을 하면서 40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 10원을 조정해주는 분계가 들어갔고요.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실현 이익이 40원이 남았으니까 그 40원의 20%인 8원만큼 조정을 해준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분계를 연결정산표에 반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비지배 지분 22원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회사 순자산입니다. 순자산 150원. 그리고 최초 미실현 이익이 마이너스 50원이었죠. 그리고 실현 미실현 이익이 10원이 발생했으니까 조정된 순자산은 110원일 겁니다. 여기에 비지배 지분율 20%를 곱하고 그러면 투비 비지배 지분이 계산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지 이즈랑 비교를 해봐야겠죠. 에지 이즈는 22원으로 나오고 최종적으로 검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비지배 지분의 검증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셨으면 이제 웬만큼은 연결재무제표 작성하는데 무리 없으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알려드린 것은 아니지만 한번 연결정산표를 확인해 보시고 제가 작성한 것과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비교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